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3월에서 4월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참 순조로운 4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봄이 오듯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반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 안팎에 팽배했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여러모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까지 내주면서 혹시라도 추가 후퇴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반등 기회를 누리게 될지 이래저래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비롯해 미국 주식시장에 충격파를 안긴 주인공은 미국 연준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의장 지명자가 5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 가능, 그러니까 본격적인 양적 긴축 가능성 언급하면서 시장이 악재로 자극을 받았는데 바로 직후에 공개된 3월 FOMC 회의록을 보면 꽤나 구체적으로 양적 긴축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최대 950억 달러를 줄이는 등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 시장도 일단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들이 돈 찍어낼 때는 신나게 찍어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한 지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고강도 긴축에 불을 지핀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돈 풀기를 옹호했던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입니다. 당장은 연준발 충격파로 인해서 시장은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경우에는 연준의 정책 대응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 100만 달러 도달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 다음 황소장은 5월에 시작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게 참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 같은 낙관론의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변수가 닥쳤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과 정보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가까운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 대응하시는 경우에는 손절 라인 잘 지켜가면서 수익률 높이면 되겠지만 이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지금을 괜찮은 매집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던 종목이 며칠 사이에 두 자릿수 손실로 전환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 투자 가용 범위 안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정답은 없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그동안 유지하셨던 각자 나름의 투자 스탠스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하시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까지 내주면서 지금은 43,000달러 초중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중 43,000달러대, 여기서 45,000달러대까지 오르내리면서 하락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지지라인이 4만 달러에서 43,000달러 범위로 후퇴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난주 48,000달러 저항선 돌파에서 실패한 뒤에 풀백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일간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한 달 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특히 45,000달러 돌파가 거부된 뒤부터는 단기적으로 곰 세력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락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적인 모멘텀 신호가 확인된 상태다. 다만 현재로서는 1월 저점보다는 더 넓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과 일부 알트들이 강력한 지지라인보다 훨씬 아래로 후퇴한 것을 두고 최근에 강력한 모멘텀이 약화된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테라의 경우에는 하락을 기회 삼아서 추가로 5040BTC를 매수해서 총 보유량이 35,768BTC가 됐다.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보유 비트코인 물량을 더 늘렸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거론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48,240달러와 45,000달러 사이의 좁은 범위에 머물렀다가 곰세력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격을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4,546달러 아래로 끌어내렸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RSI가 중간점까지 하락했고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평평해졌는데 이건 강세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격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1,752달러에서 반등하면 황소는 다시 48,000달러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반대로 곰세력이 41,000달러 아래로 유지시킬 경우에 박스권 상황이 연장될 수 있는 시그널인데 이럴 경우에는 37,000달러 부근의 강력한 지지선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은 단연 미국 연준입니다. 한때 돈풀기를 적극 옹호했던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공개적으로 5월 대차대조표 축소를 거론했고 그 직후에 공개된 3월 FOMC 회의록 내용이 자본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것은 기존의 테이퍼링보다 더 강력한 긴축 조치를 의미합니다. 연준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달 1,200달러씩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게 되면 채권 만기가 도래해도 재투자를 하지 않고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기존의 시장에 풀린 돈이 다시 연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테이퍼링은 돈을 풀기는 푸는데 푸는 규모를 점차 줄여가면서 낮은 수준의 긴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뤄진다는 것은 테이퍼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긴축이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5월부터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 충격을 안겼던 것은 이게 당초 예상했던 타임테이블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12월 FOMC 회의 때만 하더라도 이르면 3월 금리 인상 단행, 대차 대조표 축소는 하반기의 상황 봐서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이 40년 최고 수준을 계속 확인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 단행 시기가 급격하게 앞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대차 대조표 축소 조기 단행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으로 거론이 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안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은 특히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 국채 6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MBS 350억 달러, 이렇게 매달 950억 달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긴축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9조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를 매달 950억 달러씩 줄이면서 고강도 긴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3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아니었으면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충분히 단행됐을 법한 분위기가 명확하게 포착되면서 시장을 한바탕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다만 매번 회의 때마다 0.5%포인트 인상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세스 카펜터는 매번 회의 때마다 0.5%포인트 인상과 같은 초강력 매파 입장은 배제됐다는 것은 연준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너스톤 웰스의 수석 분석가 쇼 벤다지아는 양적 긴축의 속도와는 별개로 회의록에서 대부분 언급한 것은 0.5%포인트 인상을 준비했다라는 것이다. 연준이 한 세대에서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된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 거물로 불리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격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 연준이 덜 매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투더문을 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하는 만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0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목적이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다소 보수적이고 또 조심스러운 전망을 주로 제시했었던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다음 불마켓이 5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다음 비트코인 불마켓은 5월에 시작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앞선 과거 역사를 바라보면 다음번 황소장이 시작되는데 평균 33개월이 걸렸다. 가격을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황소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꽤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면서 이더리움 역시 3,200달러를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000달러 랠리 가능성이 언급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외부 충격이 터지면서 3,200달러라는 중요 지지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오페드기에는 중요 분기점이 되는 구간으로 200일 지수이동 평균인 3,223달러를 지목했습니다. 이더 가격이 여기서 반등을 하면 황소 세력이 하락세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다음에 황소 세력은 20일 단순이동 평균인 3,487달러 위로 올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 4,150달러 랠리가 가능하다. 반면 3,223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 모멘텀이 생겨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907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딱 이 3,200달러 지지를 받을까 말까 이런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상황 자체는 상당히 아슬아슬하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은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지만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이슈는 아직도 계속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코가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팀 베이코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 병합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해시레이트가 떨어진다라는 만약의 상황이 언급된 것은 최근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분증명 전환 전 마지막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채굴기를 판매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병합 직전에 이더리움 채굴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채굴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분증명 전환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서는 채굴기 판매 이런 상황이 거론됐지만 이더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는 만큼 이런 상황이 되면 이더리움은 지분증명으로 빨리 전환돼서 좋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해시레이트가 높아져서 좋고 서로 좋은 방식이다 보니까 좋은 접점을 어쩌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채굴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게 꼭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만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치코인, 라이트코인 등 비슷한 토큰에 대한 채굴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어쨌든 이더리움이라는 엄청난 생태계의 기반을 유지시켰던 채굴자들이 다른 토큰 채굴로 옮겨가면 그게 어떤 토큰이 됐든 급격한 해시레이트 급등을 이뤄낼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따른 반사 이익의 대상 이런 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더리움 클래식, 도치코인, 라이트코인 이런 채굴 코인들이 어쩌면 반사 이익을 통해서 시세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